가족법인 혹시 설립하셨나요? 일단 법인이면 설립하기가 어렵고 까다롭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헌을 쉽게 알리는 남자 윤성춘입니다. 가족법인이 좋다, 많이들 하고 있다, 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절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바쁜 일에 설립을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헬로닥터 자산운용하면서 가족법인 설립을 고객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궁금해하실 부분이나 느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가족법인 왜 설립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절세 목적이 가장 큽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은 그 소득세 비율 구간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세금을 안 그래도 많이 냈는데 건물이나 상가를 구입해서 월세를 받아도 거의 절반이 세금이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임대 소득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거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이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세율이 9.9%에서 20.9% 정도 사이에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지금 내시는 한 50% 정도 건강보험 포함돼서 50% 정도 세율에 훨씬 더 저렴한 세율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절세 전문가인 세무사님과 함께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증여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셨다고 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모두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리고 또 배우자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 여자분들이 대부분 또 수명이 더 남자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겼거나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목적으로 인해서 가족법인을 설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은 설립하기가 매우 간단하고 쉽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족법인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법인이긴 하지만 주주가 가족인 걸 통상 가족법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일단은 설립을 하시기에 마음을 먹었다면 가족법인의 구성원을 어떤 분으로 하실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법인의 구성원은 첫 번째 대표이사, 두 번째 사내이사, 세 번째 주주 이런 식으로 구성원이 나뉩니다. 근데 첫 번째 대표자의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하고 있고요. 사내이사 같은 경우는 주식이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부모님 또는 가족 중에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세 번째 주주입니다. 주주에는 우리 아이들, 만약에 대표자가 아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주로 들어갑니다. 이 세 파트를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하셔야 될 게 주식 비율입니다. 이 안에 구성원에 얼마의 비율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 생각함에 앞서 이 법인이 얼마짜리 법인인지 그 자본금이라고 표현하죠. 초기 자본금을 생각도 같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자본금을 시작했다고 하면 법인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해 놓고 법인 설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분이 이 법인의 50% 또는 50% 이상으로 했고요. 또 자녀들의 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자녀가 1명 또는 2명 또는 3명 이상일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자녀들의 수에 따라서 자녀가 1명이면 30%에서 40% 될 수도 있고 2명이면 나눠서 20에서 25% 정도를 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자녀의 지분을 정하실 때 꼭 세무사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자도 그렇고요. 증여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미성년자일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우리 자본금을 우리 법인에 넣어야 되는데 그 넣을 돈이 사실 어린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녀의 이 비율만큼 내가 증여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통상 한
자본금 1억 정도로 많이 하시긴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에게 한 20%에서 주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죠. 사전 증여한 게 없다고 하면은요. 그래서 증여세가 없는 구간으로 많이 증여를 하기도 하고요. 이체하신 다음에 증여세 신고를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증여세에 대한 또는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고요. 사전 증여를 한 다음에 다시 법인 대표자 통장으로 자본금을 이체하셔야 행정 세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그리고 자본금에 따른 비율을 정하셔야 되고, 비율을 정하면 우리 아이들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 게 가족마다 또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을 얼마 할지, 증여를 얼마 할지는 세무사님과 충분하게 상담한 후에 본인이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다 정했다. 이제 대표이사가 될 분에게 모든 그 자본금 비율에 맞는 돈을 다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분은 장부증명서를 떼고 인감증명서 2통, 그 다음에 인감도장 등본을 지참하셔야 되고요. 사내이사도 마찬가지로 인감도장 준비하시고 인감 2통, 그 다음에 등본 1통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주도 서류가 필요하겠죠. 주주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 내용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이건 대법원 그 사이트 가시면요, 자녀 명의로 손쉽게 발급이 다 가능합니다. 자녀들 도장은 따로 필요 없고요. 배우자가 대표자를 했다면 본인은 등본 1통 정도면 가능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서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가 법인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주소지가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님이 대부분 만들어 주시긴 하시는데요. 정관이라는 게 필요하죠. 정관은 법인의 규칙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렇게 준비가 되면 법인 설립을 법무사님을 만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법인명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법인명의 경우도 내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동일 지명이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름 정하실 때도 좀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검색을 해보시고 법무사님이랑 사전에 검토하신 후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다음에 이 법인 설립을 하시면 되고요. 법무사님 만나서 이런 주주 현황이나 서류도 제출하시고 법인명 제출하시고 주소지 적어서 내시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고요. 해당 지역 등기소에 접수를 하면 대략 3에서 5 영업일 정도 사이면 법인이 설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인이 설립이 됐다. 그럼 끝났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세무사님을 만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나오는데도 적게는 2 영업일에서 많게는 3, 4 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자, 사업자 등록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까지 나왔으면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은행 거래를 터야 되죠. 은행 거래를 하려면 통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이 완료된 다음에 법인의 사업자 통장을 만들러 근처의 은행 또는 해당 거래은행에 가셔서 통장까지 만들게 된다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지점은 법인이 설립이 됐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자본금이라고 해서 대표자한테 돈을 모았잖아요. 그 돈을 다시 법인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인 설립할 때 했던 자본금이 법인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왜 이런 귀찮은 행위를 해야 되냐? 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법인 통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인 대표자한테 이체를 해놓고 법인이 설립되면 대표자가 대표를 해서 돈을 받은 거니까 다시 법인의 통장에 넣어야 이 법인 자본금이 온전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까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필요한지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알차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